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서머헤이즈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십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들무에 방문을 하신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서머헤이즈님.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머헤이즈님께서 오신 이유는 또 섬뜩한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 살아오면서 절대 안 믿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악마랑 신이랑 귀신이었는데,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귀신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네?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게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소름이 끼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원래 이런 걸 믿지 않았던 분인데 믿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데 바로 한번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서머헤이즈예요. 때는 2017년 12월 23일입니다. 제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제가 육군으로 강원도에 위치한 부대에서 병력의 의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대명이나 자세한 지명은 좀 밝히기 힘든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특정이 되니까. 예, 그렇죠. 좀 추측성 발언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 보직은 본부중대 정운병으로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전역이 100일도 안 남은 채였고 2017년 11월부터 지휘통제시 당직 근무라는 것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 부사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친구를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제 부사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다가 처음에 얘기한 2017년 12월 23일이 됐을 때 그날은 당직병 1명, 저랑 당직사관, 부사관 간부님 1분, 그리고 장교 출신분의 당직사령분 1분 이렇게 3명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당직 근무를 서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평상시대로 서는 당직 근무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 한 40분쯤 넘어서 저도 약간 조금 졸립기도 하고 그래서 당직사령님과 당직사관님께 허락을 받고 흡연장으로 갔어요. 이제 가서 라이터를 당기려는 순간에 제가 야산에 등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등 뒤에서 갈대랑 낙엽을 동시에 밟을 때 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소리가 들렸나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소리에 패턴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발걸음을 옮길 때 저벅 할 때 나무니까 갈대가 같이 밟히면서 저벅 그 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신발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요. 맨발로 걸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바람이 불면서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야 이건 너무 이상한데? 라면서 제가 서서히 뒤를 돌아봤죠. 진짜 그 돌아본 시간은 막상 몇 초밖에 안 됐지만은 그 시간이 꼭 무슨 정말 한 몇 시간이 지난 듯 했죠. 그래서 딱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부대에 이제 철조망이 기본적으로 주변을 딱 둘러쳐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철조망 너머로 철조망이 이어진 라인을 따라서 그 여자분이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자세히 보니까 무슨 실현을 당해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러 가는 중인 것처럼 힘없이 터벅터벅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습은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그날 영하 19도였거든요. 체감온도도 영하 24도였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행색이 어땠냐면은 나시 차림에다가 짧은 치마에다가 맨발로 가시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옷차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소름이 끼치는 거랑 별개로 이 추운데 어떻게 저렇게 가시나 얼른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둘째치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귀신을 안 믿으니까 이때는 이제 처음에는 누가 봐도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제 눈에 보였으니까 형체가 보였거든요. 뚜렷하게. 그리고 또 저희 부대는 반경 2km 이내에는 부대 바로 옆에 위치한 소 축사하시는
사시는 할아버지 빼고는 민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2km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부대에 접근을 하시면은 근처에 위병소에서라도 목격을 해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은 탄약고 쪽에서도 탄약 초소를 근무를 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분들에게서도 무전이 왔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고를 하고 또 나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함과 동시에 나라도 말씀을 드려서 얼른 들어가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빨리 지통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내가 해드려야 되나? 예. 그 생각을 두 가지 동시에 들었더라고요. 그분이랑 저랑 거리가 7m밖에 안 됐어요. 7m밖에 안 됐는데도 그분이 너무 잘 보였고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고를 해드려야 됐다는 생각보다 몸이 그냥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마치 약간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이상하게 그냥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몰랐었는데 제가 몇 걸음을 걷고 멈추게 되면서 여자분의 얼굴이 본격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였을 때 그 이유를 알고 맙니다. 그 여자분이 왼손에 뭔가를 움켜쥐고 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날뛰 낡은 손도끼였어요. 본인 팔을 천천히 들어올리더니 그거를 팔 접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 쪽에 그쪽을 스스로 서걱서걱 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괴이한 광경을 보게 되니까 머릿속으로는 떨어지라고 하는데 발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마치 그 동물이 천적을 봤을 때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느낌처럼요. 제가 그 느낌을 처음으로 이해를 하면서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이 끼쳤던 건요. 그 여자분의 표정은 환하게 기괴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 팔을 쓸어내는 일이 본인에게 최고의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와,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잘못되겠다. 이거 철조망이 있다 치더라도 이거 더 큰일이 일어나겠다.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적먹던 힘을 쥐어짜내서 그때는 제가 발을 어떻게 옮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신히 발을 옮겨서 부대 건물 안쪽을 뛰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냉기가 확 끼쳐오는 겁니다. 한겨울에 그 냉기가 아니고 뭔가 푹 하는 그런 공기가 끼치면서 제 귓가에 목소리가 나지막히 들리는 겁니다. 어디가? 너도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너무 무섭고 이거 울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뒤돌아보면 더 큰일이 날 것 같고 이 여자는 지금 손도끼를 듣고 있는데 내가 뒤돌아보다가는 정말로 사단 나겠구나. 그와 동시에 이 초점은 어떻게 넘은 거지? 저 사람 사람이 맞나? 그 순간에 제가 여태까지 믿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거짓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쥐어짜내고 짜내서 전속력으로 그냥 부대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여자분이 소리를 쳤던 말이 뭐냐면 이제 기회 없어! 기회 없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회가 없다고? 저는 이 말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의 뜻을 제가 머지않아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무조건 도망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이 든 여자. 그때는 진짜 정말 저부터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든 거짓이든 어쨌든 내 귀에 내 눈에 보였던 것들 들렸던 것들 어쨌든 내가 겪은 거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도망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랬죠. 그래서 도망을 간신히 진짜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 2층을 거의 기다시피 간 것 같아요. 진짜 네 발로. 다리는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 진짜 정신은 피폐해져 있지. 내가 봤던 게 뭔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3층에 도착을 하고 저 앞에 지휘 통제실이라는 마크가 보이니까 살았다. 이제 보이는구나. 그래서 힘없이 각 들어갔는데 당시 사장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는 야 썸머야 너 왜 표정이 무슨 40년 늙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피폐해져 있어? 무슨 일 있어? 왜 이러더라고요. 당시 사관님께서도 얼굴을 봐주시더니 야 너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다. 무슨 10kg 이상 빠진 것 같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봤죠. 거울을 봤는데 정말로 약간 좀 어디 흙바닥에 굴러온 듯한 그런 행색이더라고요. 근데 비도 안 왔거든요. 비도 안 왔고 눈도 일주일 전에 다 내리고 안 내렸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제 맑았었거든요. 그래서 땅도 젖어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눈도 거의 다 녹은 상태였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그게 아닙니다. 네, 저 그냥 그 밖에서 그냥 담배 피다가 잠깐 저 돌뿌리에 넘어졌습니다. 네, 넘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넘겼죠. 왜냐하면 제가 봤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이거를 또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아이고 너는 뭐 헛것 봤다, 너 뭐 잘못 봤다, 안 믿어주실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이제 초콜릿이나 한 봉다리 뜯고 그냥 뭐 스스로 괜찮다 이건 별일 아니다, 내가 본 것은 잠깐 헛것 봤던 거다, 내가 피곤해서 잠깐 그런 거다, 그렇게 자기 체면을 하면서 그렇게 문을 서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아침 7시가 되면서 점호를 하게 되고 점호를 하면서 아침 식사가 지나게 되고 9시가 되자마자 저는 긴장이 확 풀리면서 이제 다음 당직을 서게 되는 당직병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생활관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뭐 졸도하듯이 제자리로 들어가서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진짜 그때는 정말 잠에 취해버렸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졸도했습니다. 정말로 진짜. 그렇게 한 4시까지 취침이 허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낮 한 4시까지인가 잤었는데 귀에서 자꾸 뭔가 군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경찰차 소리 이런 소리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제가 뭐 잘못해서 뭐 경찰서에 끌려왔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멀쩡히 제 눈을 뜨고 보니까 제 생활관 침상에 정상적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창밖으로 내다보면 바로 밀병서가 보이는 생활관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대정문이라고 하는 입구라고 하는 위병소로 시선을 향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민간 차량 한 대랑 경찰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대대장님이랑 중대장님 포함해서 부사관 간부님들까지 전부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군복 차림이 아니었고 운동복 차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림으로 다들 계시더라고요. 다들 표정을 먼발치에서 봤는데 다들 그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냥 호기심에 진짜 정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려가 봤는데 거기 있는 분들 중에 형사로 보이시는 분 한 분이랑 경찰관 3분 정도가 이렇게 동행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주위에도 이미 그 장병들까지도 몇몇 분 계셨었고요. 그런데 제가 나가자마자 그날 같이 있었던 당직 사장님이셨던 김중대장님이랑 당직 사관님이셨던 유하사님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썸머야 잠깐 와봐, 잘 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리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입으로 잠 안 깬 척 연기를 하면서 갔는데 이제 형사님으로 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쭈시더라고요. 혹시 12월 23일 날 새벽에 뭐 하셨습니까? 라고. 아니 이거는 꼭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약간 용의자한테 묻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새벽에 뭐 하긴요. 그날은 제가 당시 근무를 썼죠. 방금 전까지 자다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깨가지고 나온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약간 제가 조금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도 그런 어투셔가지고 그랬더니 형사분께서도 그 확인차 여쭌 겁니다. 예,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인근 야산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어이구. 그게 사실 이 부대의 뒤편에 있는 야산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뒤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경찰이 지금 증거 수집하면서 현장 감식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격자분들을 찾고 있는데 인근에 민가가 없는 대신에 여기가 유일하게 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부대원분들 중에 목격자가 있으실까 해서 방문을 한 것뿐인데 혹시 뭐 그날 전후로 뭐 수상한 것이나 뭐 수상한 점을 보셨다거나 뭐 그런 거 없으셨는지 뭐 다들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쭈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치. 설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이기적이 느껴져서 옆에 예. 봤더니 제 부사수 똘비가 어디서 와가지고 저한테 썸머 상병님 저 엄청 떠십니다. 지금 괜찮습니까?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안심을 시켰죠. 그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감출까? 대대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상황이실까?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머릿속에서 짬뽕이 되니까 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형사님께서 그런 제 모습을 캐치하셨는지 저를 보시더니 그러면 저희 단둘이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아시는 듯한데 지금 아무래도 많이들 계셔서 많이 힘드시는 것 같은데 확인차 말씀만 전에 듣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지못해서 이제 형사님에 따라서 저희 부대의 뒤편 반지하 쪽에 가보면은 보일러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 보일러실을 못 가서 그 입구에서 형사님이랑 경찰관 분이랑 얘기를 했죠. 그런데 형사님께서도 경찰분들께 야, 너네도 일 봐. 가봐. 얘기만 할 거니까 한번 가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 3분이 가시고 이제 저랑 형사님만 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남게 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몸 떨렸던 현상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좀 진정되고, 예. 예,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형사님 그렇게 단둘이서 이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날 목격했던 것과 이제 제가 들었던 것과 제가 그 지통실까지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던 일까지 네. 싹 다 빠짐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형사님께서 그렇군요. 그런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긴 하지. 예. 네,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그분 사망 추정 시간이 11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형사님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쭙는 건데 혹시 그 여성분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나시 차림에 치마에 맨발 차림이었다고 색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핏 보기에는 조금 중년 여성분이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표정이 굳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 이 이야기 저희가 서머님께 더 이상 안 여쭐 테니까 서머님께서도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랬거든요. 저희끼리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대대장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죠. 모르신대요. 오로지 절만 알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대대장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이면은 저도 대대장님께서 여쭈시든 뭐 다른 가부님께서 여쭈시든 뭐 상관이 크게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저만 알고 있으면은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 대대장님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던 차였는데 제가 보고를 안 하면은 보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명령 체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대장님께 말씀을 따로 해놓을 테니까 서머님께서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뭘 그리 숨겨야 하는 일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현장 감시까지 했다며 그러면은 꽤 큰 사건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담배불도 해주시면서 고생하셨겠다고 좀 위로도 해주시고 가서 좀 쉬고 계시라고 피곤하실 텐데 바쁜 사람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러시고 그러시면서 천천히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보시더라도 제가 조금 고생을 했던 게 눈에 보이셨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을 겪었었으니까 뭐 믿든 안 믿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 일이 지나가고 대대장님께서는 저한테 따로 더 이상 뭘 여주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셨었지만 너무 신경을 안 썼죠. 왜냐하면 야산에서 시체가 발견된 사건 치고는 너무 조용하게 지나갔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뭐 일과도 하고 일과 지내다가 뭐 당직 써고 이렇게 지내다가 말차 휴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3월이 되어서 저녁날이 됐고 저희 생활관의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졌거든요. 친해지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한테 야 너네 다음 달에 혹시나 외박 나올 일이 있으면은 내가 놀러 갈게 같이 놀자. 제가 사실 집이 좀 많이 멀거든요. 거기서 제가 복무했던 곳에서 5시간 걸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친구들이 아직 복무하고 있으니까 또 외박 나오는데 저라도 조금
좀 위로해주면서 같이 놀아주면은 편하고 반갑기도 하고 어차피 사회에 나오게 될 애들이면 기왕이면은 더 친해지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꼭 내 외박 나와라. 외박 스케줄 잡히면은 나도 그 스케줄 잡아가지고 같이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달간 또 시간이 수험살같이 지나고 4월 14일이 됐습니다. 예. 그날 외박을 나오면서 애들이 나오는데 한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제 부사수 똘비였습니다. 근데 그 똘비가 어디서 봤냐면은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 위병소 근무를 본부중대 소속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위병소 근무를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혹시 뭐 훈련 중이냐? 훈련 중에는 물론 간혹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요, 저 사실 저 이거 위병소 끝나면 제가 좀 있으면 끝나거든요. 예, 제가 끝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막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와, 그러면서 야, 이거 뭔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면회실이 따로 있거든요.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작전과장님이랑도 지나거든요. 작전과장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이구 썸머야, 야, 박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썸머 이거 어쩐 일이냐? 야, 씨. 그렇게 서로 안부도 묻고 얘기도 하면서 같이 또 흡연장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작전과장님께서 표정이 굳으시더니 사실 너 전역하고 나서 부대가 한 번 더 뒤집어졌었다. 사실 대대장님께 내가 전해 들었는데 너 그 여성 시신 봤다는 거 알고 있다. 그거 사실 며칠 전에도 우리 부대 방문했던 그 형사 알지? 그 형사가 와서 너 찾던데 내가 전역했다고 갔다고 혹시나 뭐 연락 닿으면 얘기 좀 전해드리라고 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 언제 얘기 줄까 했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 여성 시신이 사실 다른 타지에서 되어서 네. 이 부대 뒷산에 묻혀진 중년 여성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범이 누구냐면은 그 중년 여성의 남편분이랍니다. 오. 근데 이 남편이 술에 폭언에 마누라 폭행에 심지어 여자 문제까지 아주 그냥 진짜 종합 선물 세트인 겁니다. 인간 쓰레기에. 그러다가 이 여성분께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니랑 끝낼란다. 집을 나가려다가 남편이 그거 듣고 너무 열받아서 집에 있던 나무 장작을 조금 패던 손도끼로 손도끼구나. 그 여성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인 거는 도끼로 한 번 내렸으면은 그걸로 그냥 끝낼 것이지 그걸 여러 번 했거든요. 네. 형사님 말로는 10여 회 이상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시신을 발견했을 때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남편이 일단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거를 은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신을 어디다 묻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어디를 묻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타지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묻어야겠구나. 그곳이 바로 저희 부대의 뒷산 야산이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묻는 과정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파내가지고 매장을 하는데 기껏 다 팠는데 그 마누라분을 묻는데 이게 오른팔이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끝끝내 안 덮어지는 겁니다. 잘. 그래서 그거를 토를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본 것이 그 여성분께서 왼팔로 그 날뛰 달기는 손도끼로 오른팔을 스스로 해하고 계셨었던 거고, 그리고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제 기회 없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기회 없어가 무슨 뜻이었냐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예. 너 아니면은 지금 나를 발견할 기회 없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너 말고는 이제 목격자가 없어 이런 느낌으로. 예. 알고 보니까 그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그런 암시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작전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그게 사람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그러면은 왜 제 부사수가 지금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작전과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가 강원도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너도 어느 정도 여기 부대에 복무를 하면서 대충 흘러가는 판이 알지 않냐. 강원도의 깊은 곳의 일들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엄청나게 많다. 네. 신문과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이 정말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다. 그러면서 사실 이 부대 친구들도 이 부대원들도 몇몇이 봤댄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 몇몇이 봤단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무서워서 군무를 못 쓰겠대. 그래서 한 중대에서 항의가 들어왔단다. 마음의 편지까지 쓰였어. 그래서 대대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전 중대원들 위병 써서 이렇게 오더를 내린 거죠. 그래서 주마다 한 중대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게 된 겁니다. 이야, 그럴 일 거의 없는데. 예, 그럴 리 절대 없거든요. 예. 그 결국에는 제가 그 크리스마스 전전날 본 것은 그 여자분의 영가였고 그 분의 죽고 나서 그 후의 모습을 본 것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제 네. 지인분들이나 제 가족한테나 제 친한 친구들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미친놈이다, 너 뭐 잘못 먹었다, 다 미신이다, 귀신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할 게 뻔했기 때문이죠. 뭐 저도 귀신은 안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 당사자인 저도 안 믿었는데요, 뭘. 그 사건 이후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별일 없고 야.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격한 귀신 목격 실화설이었습니다. 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서머에이지님께서 이야기를 또 너무나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였어요. 또 사건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오늘 서머에이지님께서 또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다시는 귀신 보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신을 목격을 하신 그냥 일반적인 썰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행동이 너무 기괴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더 섬뜩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우리 귀족님들도 혹여라도 군대나 아니면 군대가 아닌 어느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귀신을 목격을 하신 분들 계시면 꼭 이렇게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DJ캣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센 사람이 겪는 일, 아마 주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날게요. 예, 안녕하세요. 캣님, 네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네요. 아유, 제가 영광이죠. 아이고, 예. DJ캣님 반갑습니다. 예, 돌비 반갑습니다. 지금 네. 시작된 건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저랑 둘이 네네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작은 방 안에. 예. 예. 예, 돌비님, 반갑고요. 우리, 네, 아이고. 시청하시는 우리 귀족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일단은 DJ캣님, 저에게 말씀해 네. 주시기로는 기가 굉장히 세신 분이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기가 굉장히 세고요. 제가 센데? 점 보러 다니면, 네네. 이제 점을 몇 년에 한 번씩 보러 다녀요, 점을. 네. 그러면 부당분들 있잖아요. 네. 제가 용하다는 분을 두 분을 만났어요. 오. 네, 그분들이 처음에 제가 딱 들어오니까 두 분 하신 얘기가 똑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살에 걸린 것처럼 기침을 이렇게 콜록콜록 하시면서, 와, 이 기바라. 너무 세다. 숨 막힌다. 숨이 안 쉬어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오, 패기? 네, 기가 그렇게 많이 오. 세다고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셨고요. 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영안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처음 들어봤고, 저는 뭐 귀신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만 얘기했지, 뭐 영안, 뭐, 영가, 이런 얘기도 사실 저는 시드무를 들으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DJ캣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DJ캣이에요. 저는 기가 굉장히 셉니다. 얼마나 세냐면, 저는 평생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위도 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근데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제 눈에 사람인데 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라 그래요. 오? 제 눈에 분명히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건 한 두세 번 돼요. 제가 6, 7년 전 일이에요.
그 조선시대로 배경으로 한 그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처음 나왔을 텐데 저희 이제 직원들이 그때 여자 한 5명, 남자 한 3명, 저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이 있었고 다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회사가. 근데 복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 방 하나를 비물 싸가지고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영화도 보고 다 모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킹덤을 다 같이 보자고 해서 날짜를 맞춰가지고 킹덤을 보는데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재밌게 보고 있다가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다가 를 반복하다가 시간을 봤더니 12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거 나머지는 내일이나 모레 볼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저 빼놓고는 다 자고 있더라고요. 다 자네. 그러면 꺼놓고 나도 여기서 자고 좀 이따 일어나서 내 방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할아버지가 갈대밭이 굉장히 무성한 데에 있어요. 갈대가 굉장히 무성하고 어깨 높이로 되게 무성한데 검은 삿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으신 할아버지가 아마 저승사자라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에 할아버지가 10m 앞에 정도에서 저한테 손으로 손가락을 앞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 손은 뒷짐을 지고.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풀이 다 밟혀가지고 이렇게 길처럼 나져 있었어요. 그래서 발끝까지 다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라고 하다가 제가 원래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진 않은데 꿈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왜요? 직접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공중으로 딱 띄었다 딱 내리면서 수염을 만지시다가 그러더니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라고 하는데 저는 무서운 것보다도 짜증나게 왜 나한테 오라고 그래. 자기가 오면 되지. 오시라고 직접 이제 말이 조금 저도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더 올렸다가 내리면서 이러더니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욕을 했어요. 저기 노인네가 미쳤나? 왜 나한테 오라고 하고 냐? 막 이렇게 하면 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도포를 뒤로 확 제끼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야, 씨 하고 뒤를 딱 돌았는데 옛날 70년대 시골에나 있을 법한 집 있죠? 집으로 돼가지고 창호지가 붙여있고 나무 마루가 있는 옛날 그런 집이 한 30m에서 50m 사이에 한 채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부엌이 수상했어요. 부엌 문이 한쪽은 나무로 딱 닫혀있는데 한쪽 문이 열렸다 닫혔다 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계속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갑니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계속 가요. 가가지고 그 문을 탁 열어봐요. 열어봤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그 한쪽은 굉장히 환한데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쪽은 정말 암흑처럼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제가 빵 닫습니다. 근데 문이 빵 닫자마자 또 삐끗 열리는 거예요. 다시 꽝 닫아요. 삐끗 열려요. 그래서 봤더니 문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옛날 경첩이. 그래서 제가 문 밑에 나무를 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문을 잠가버려요. 문을 잠갔더니 그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꿈속에 되게 흡족했어요. 그러다가 잠을 깼습니다. 그때가 한 7시쯤 됐어요, 아침. 직원들 이제 하나하나 다 깨워가지고, 야, 니들 빨리 씻고 이제 출근 준비해야지, 라고 했더니, 킹덤 어디까지 봤냐, 나는 처음부터 잠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야, 내가 희한한 꿈을 꿨어. 무슨 꿈 꾸셨는데요? 묻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뭐 노인네가 나오고, 뭐 부엌문이 이렇다라고 다 설명을 꾼 걸 그대로 좀 전에 얘기했던 걸 다 설명을 해줬더니, 우리 여직원 중에 똘순이라고 칭할게요. 똘순이라고 한 명이 있었는데, 걔가 깜짝 놀라게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친구가 일주일에 가위를 안 눌리면 한 번, 많이 눌리면 3번이 눌린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경찰인데 아버지도 눌리신대요. 가위를 그렇게 잘 눌리신대요. 뭐 유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 가위를 눌리는 게 그 할아버지가 갈대밭에서 그렇게 오라고 손짓을 한대요. 그럼 얘는 똘순이는 돌아서 도망을 간대요. 얼마나 도망갔나? 뒤를 돌아보면 더 가까워져 있고 또 뒤돌아서 열심히 도망가면 뒤돌아보면 또 가까워져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넘어져 있으면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댄답니다. 자기 얼굴에. 수염이 달 정도로. 그러면서 낄낄낄낄 웃는데요. 그러면 가위 눌린 상태에서 몸도 못 움직이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는데요. 눈만 좌우로 피하면서 그러다가 깬답니다. 가위에서. 그리고 또 다른 가위는 아까 그 부엌문 있잖아요. 그 부엌문을 자기는 삐그덕하고 삐그덕 열릴 때마다 끌려간대요. 조금씩.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삐그덕하고 열렸다가 이제 닫혔다가 열리면 또 끌려가고. 그래서 어느샌가 부엌 안까지 들어간대요. 그럼 머리 길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 사이로 눈, 코, 입이 보이는 여자가 그 뿔순이한테 다리는 굽히지 않고 허리만 굽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입술.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입술. 번갈아 쳐다본대요. 그러면서 웃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잠에서 깨면 가위에서 깨는 거예요. 그게 가위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제가 그래서 야 재수없는 네 꿈을 왜 내가 꿨냐? 이렇게 하고 전 넘어가요. 그냥 넘어갔는데 그 친구가 퇴사를 하고 2년 동안 연락될 때까지 가위를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이야, 예. 단 한 번도.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같은 층에 이렇게 직원들하고 살면 같은 층은 가위 눌리는 애들이 다 안 눌려요.
정말로. 예. 센데. 예. 네, 제가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셉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위 눌리시는 네. 분들 집에 찾아다니시면서 네네네. 가위 퇴치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예, 반경이 얼마나 되고. 반경. 오. 예, 네. 뭐, 한 30m 반경까지 되는 것 같은데. 예,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야.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예, 두 번째 얘기는 옛날에 토요 미스테리라고 요게 첫 방송, 둘째 방송 하던 시절이더라고요. 27, 8년도 전쯤 일이에요. 그때 제가 개나 타고 소나 타는 투 모델, 오토 말고 스틱을 몰고 다닐 때였어요. 그때 서산에서 제가 클럽 DJ로 일을 했습니다. DJ로 일을 하다가 우리 밑에 바로 동생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옷 좀 사러 가자. 네. 원래 그때 당시는 나이트클럽이 일반 나이트클럽은 12시까지, 호텔 나이트클럽은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 반쯤에 마지막 한 타임을 동생들한테 맡기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 그 동생이 전라남도에 살아요. 거기가 고향이라서 제가 전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름을. 전남이랑 11시 반에 서산에서 대전으로 옷을 사러 나갑니다. 가서 방을 잡아서 자고 낮에 옷을 사서 들어오려고 대전으로 가는 중인데 서산에서 대전으로 오다 보면 부여, 논산을 거쳐하고 대전으로 가는데 서산에서 부여 오는 중간쯤이었을 거예요. 한 1.5km에서 2km 반듯한 길, 밤에 대략 한 12시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왕복 2차로의 도로였고 도로 끝하고 흙하고 코스모스인지 뭐 풀인지 이렇게 많이 자라있는 근데 그 가장자리는 한 50cm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를 쌍라이트를 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웬 두 명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야, 저거 뭐냐? 전남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남이가 저거 애들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애들이 어딨어 하고 제가 주위를 들어봤는데 불 켜진 곳이 없었어요. 마을이.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형님 태워갖고 가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찜찜하지 않냐? 마을도 없는데 이 시간에 애들이 도로가를 건너간다는 게 에이, 애들인데 어때요? 좀 태워 가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찜찜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뒤에서 차가 오고 라이트가 켜지면 애들이 좀 도로가 밖으로 벗어난다든가 뒤를 돌아본다든가 애들 반응은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큰 애가 도로가 작은 애가 흙길을 밟고 가면서 미동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찜찜했어요. 그래서 야, 찜찜하다 얘기했는데 전남이가 그러면 제가 말을 걸어보고 애들 괜찮으면 태우고요. 아, 영 아니면 그냥 가죠.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자. 라고 하고 주장 깜빡이를 켜고 옆에 이렇게 천천히 세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그 바깥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옆모습을 힐끔 봐요. 근데 큰 애는 7, 8살, 작은 애는 한 5-6살 이렇게 돼 보여요. 손을 잡고 가는데 앞으로 한 5, 6m 앞으로 가고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전남이가 니네 어디까지 가니? 얘들아, 니네 어디까지 가? 아저씨가 태워달게. 어디까지 가? 이 늦은 시간에. 집 어디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잖아요. 애들이 발이 보이고 빨간 불빛에 비춰서 무릎이 보이고 허리가 보이고 명치쯤 보일 때쯤 제 기어봉을 톡톡톡 치더라고요. 전남이가. 그러니까 저는 또 앞으로 좀 더 갔습니다. 한 6, 7m를. 그랬더니 전남이가 또 창밖으로 머리를 내고 뒤를 돌아오면서 야, 이놈들아, 어른이 얘기하면 말을 해야지. 어디까지 가? 어른이 얘기하는데 대답을 안 하는 이놈들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또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는데 또 발목이 보이고 무릎이 보이고 명치쯤 올라올 때 또 톡톡톡 치더라고요. 기어봉을. 그래서 좀 또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전남이가 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개무시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냥 가면 될 것을 하나 찰나에 갑자기 기아봉을 막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갖고 일단은 빨리 기아를 넣고 거의 타이어가 헛바퀴 돌 정도로 해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서 왜 뭔데 왜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시트 밑으로 점점 몸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 앉는 부분에 등하고 머리를 대면서 시트 밑으로 지가 스스로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소리만 내요. 눈을 똑바로 뜨고 크게 뜨고 그래갖고 왜 그러는데 저는 상황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렇게 앉기만 해요. 그래서 저는 전남이 그냥 태우고 대전까지 일단 나갑니다. 그래서 모텔을 잡는데 애가 술 먹은 사람처럼 계속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축을 해가지고 모텔을 잡아가지고 옆에 누워놓고 야, 일단 자자. 빨리 자면 내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애를 재워요. 근데 계속 눈은 똑바로 뜨고 있어요.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데 눈동자를 깜빡이질 않아요.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빨리 자 그러고 잠듭니다. 잠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놀라서 일어나요. 왜냐면 불현듯 참 전남이가 많이 놀랬지 하고 잠을 깼다가 얼굴 봤는데 그대로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고 깜빡이지도 않고 앓고 있어요. 끙끙. 그래서 걱정이 됐지만 말을 또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잠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났는데 아침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전남이를 딱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땀도 흘리면서 눈동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그냥 이렇게 앓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옷 사긴 글렀다. 그냥 가야 된다. 그래갖고 전남이를 다시 태우고 차에 태우고 서산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제 서산에 저희 클럽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제가 사장님 우리 전남이랑 어젯밤에 30분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전남이랑 뭐를 봤는데 전남이가 이상해요. 놀랬나 봐요. 귀신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요. 그랬더니 그럼 빨리 데리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데리고 와갖고 일단 전남이 방에 누워놓고 바로 옆방이 제 방이었거든요. 누워놓고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가게 앞에 다방에서 만나요. 사장님을.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고 저렇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 중간에 사장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사장님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였어요. 사장님 어머니.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서산에서 그때 당시는 좀 이렇게 유지분이셨더라고요. 뭐 귀신 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용안 무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봐라. 전남이를 데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전남이를 데리고 그 용화시다는 무당분 집으로 전남이를 데리고 가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그 무당분이 우리 쪽을 보고 안 계셨고 그 절하는 곳 있잖아요. 그 상. 그쪽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앉지도 않으시고 이제 사장님이 저희 누구 어머니가 누구신데 소개로 왔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시더니 전나비를 탁 째려보세요. 대뜸 한다는 말씀이 아랫마을 동자신 윗마을 동자신이 간만에 만나가지고 약주 한 잔 자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을 네가 왜 욕지거리야 하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헐. 전 거기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우와.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아까 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더니 하신 얘기가 이건 한 분만도 내가 어떻게 못해. 더군다나 두 분이었어. 난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딴 지방에 더 용한 무당을 찾아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진짜 자기 자식처럼 부탁을 하셨어요. 빌고 또 빌고. 그래도 안 된대요. 나가래요. 그러다가 결국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전남이 방에 누워놓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하고 무당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빌었나 봐요. 계속 전남이를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했더니 그 무당분이 그럼 이틀 뒤에 구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슬하러 전남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안 갔어요. 구슬할 때는. 구슬하고 데리고 왔는데 3-4시간 했대요. 구슬. 밑에 데리고 갔던 동생 하나가 얘기를 하기는 3-4시간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데리고 왔는데 또 똑같아요. 그냥 하늘만 보면서. 근데 얼마나 눈을 안 깜빡거렸는지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옆으로. 근데 눈을 안 깜빡거리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 고 손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져보면 눈동자가 달 것 같으면 깜빡거리긴 해요. 근데 계속 한 곳을 응시하면서 끙끙 앓기만 해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하고 저하고 죽도 끓여가지고 먹이고 안 죽을 만큼만 그렇게 이제 계속 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때까지도 그렇게 믿음이 없다가 저는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노크를 하더라고요, 제 방을. 그래서 누구니? 그랬더니 전남이었어요. 전남이가 노크를 하고 형님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들어와. 너 괜찮아졌어? 그랬더니 네, 괜찮아졌어요. 언제? 언제부터니까 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믹스 커피를 2잔을 타가지고 한 잔씩 마셔요. 그러면서 너 도대체 뭘 봤어?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못 감았대요, 자기는. 감을 수가 없었대요. 왜? 그랬더니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자기가 무서웠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른대요. 계속. 와. 그래갖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웃기도 해요. 산책도 하자고 해서 산책도 같이 하고 그렇게 웃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물어봐요. 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럼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까? 그러면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을 때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참 지났어요. 그렇게 하고 한 달 가까이 됐는지 20일 정도 됐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그때 제가 본 게 뭔지 아세요? 그래갖고 뭔데? 도대체 뭔데? 왜 얘기를 안 했냐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였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봤던 그 공포스러움과 그때 봤던 그 모습을 자기가 설명할 자신이 없었대요. 이야. 그래서 말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땠는데 말해봐. 그랬더니 전남이 시선이에요. 이제부터는. 전남이가 이렇게 야 니네 어디까지 가? 태워다 줄게 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눈도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그냥 앞만 보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톡톡톡 치고 야 이놈아 어른들이 얘기하면 얘기해야지 대답해야지 막 또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안 쳐다보고 그냥 또 앞만 보고 걸어가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욕을 했잖아요. 눈이 돌아오더래요. 자기가 딱 돌아오길래 이제 봤구나. 나를 봤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입이 쫙 찢어지고 눈이 쫙 찢어지는데 눈하고 눈 사이도 찢어져서 벌어지더래요. 예? 그러더니 뒷손잡이를 딱 잡고 있더랍니다. 그 6-7m 한 번에 미끄러져 와서 뒷문 손잡이를 딱 잡고 쫙 웃고 있더래요. 애가 거기서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거기서부터 눈을 감으면 그 쫙 다가와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감을 때마다. 그래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그 무당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 무당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그 무당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 이게 한 가지 기대로 구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냐면 선의로 처음에 말을 걸었던 거. 태워다 주려고. 그치. 선의로 말을 걸었던 게 그나마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와. 네. 센데요? 첫 시참인데 어떻게 첫 시참인데 잘 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세요? 아우, 제가 클럽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원래 클럽에는 이렇게 춤과 음악이 있고 술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귀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럼요. 예, 근데 저 뒤에 붙은 귀신은 저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 많이 보고 클럽에 있었던 얘기들이 또 많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시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J 캔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들문은 진짜 네네. 누구든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캐릭터가 생겨요. 아, 예. 각각의 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오, 스타일이 네네. 어마무시한데요, DJ 캔님? 어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칭찬이시죠? 칭찬인 걸 떠나서 항상 좀 자주 뵙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야기도 처음 참여하신 것 같지 않게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DJ 캔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DJ 캣, 바로 DJ 캣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 캐릭터가 명확하신 분입니다. 이야기도 너무나 무섭고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비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DJ 캣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주영님 안녕하십니까? 역시 캐릭터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DJ 캣님 오늘 이렇게 또 예.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이제 이야기 네. 들려주셨을 때 정말 또 섬뜩한 표현도 잘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잘 풀어 나가주셨거든요. 네네. 오늘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가지고 왔고요. 오, 좋아요.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나만 못 알아보는 귀신. 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클럽 조명기사. 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친절한 재수씨입니다. 오.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자전거 타고 가볍게 출발해서 두 번째는 이제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세 번째 얘기는 스포츠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뭔가 좀 이게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DJ 캣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DJ 캣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나만 못 알아보는 귀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장소가 제가 첫 시참 때 말씀드렸던 서산에서 대전으로 오는 국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분이 고속도로에서 애기가 서 있을 리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국도입니다.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고요. 서산에서 대전으로 나오는 길 중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서산에서 지나서 오다 보면 27, 8년 전에 도로가에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고 그 저수지에서 도로 쪽으로 작은 위령비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무엇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유령을 하는 곳인지는 내려가고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예. 그날은 내 옆에 남자 후배 하나, 뒷자리에 여자 후배 둘 이렇게 전부 4명이 타고 서산에서 대전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또 영어 끝나고 나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차에서는 다들 피곤했던 건지 분위기는 조금 깔아져 있었고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때 꼬불꼬불 시골길을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령비 정도 왔을 때 저 앞에 단발머리를 하고 검정색 투피스를 입었는데 하의는 무릎 정도는 치마를 입었었어요. 근데 자세가 다리를 꼿꼿이 펴고 허리만 약간 굽힌 상태에서 왼손에 이제 조그마한 가방을 들고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가고 손바닥이 저희들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달라는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죠, 동생들한테. 얘들아, 웬 여자가 태워달란다. 조금 땡겨봐. 시내까지라도 태워다 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애들이 다 뒤집어져요. 안 된다고. 소리 질리고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그 여자분을 피해가지고 그냥 안 태우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매정해? 왜 그래? 그런데 애들은 아직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 여자분 아까 10분 전에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자세로 흔들고 있던 여자라고. 그런데 왜 제가 그런 거 보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인데 왜 안 태우지? 라고 의아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그때부터 기분 안 좋으신 일 있나?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이렇게 끝나는데 저는 귀신을 첫 시참 때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못 봅니다. 네. 그분도 영락없이 제 눈엔 30대 초반에 평범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오. 네. 짧지만 그 네. 상상이 너무 잘 되네. 상황이.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로 갈아탈까요? 네, 갈아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클럽 조명기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울산으로 날아가 볼게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가 25년 전쯤 되더라고요. 그 당시 울산에서는 삼산동이라고 제일 가장 핫플레이스였던 동네가 있지만 제가 일했던 데는 공업탑 근처였었어요. 클럽이. 그날도 평소하고 다름없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클럽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DJ 때는 조명을 자동으로 놔요. 그리고 라이브 DJ 이런 사람은 조명기사가 수동으로 이제 조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라이브 DJ라는 건 격렬하게 춤을 추거나 많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DJ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조명 이름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TV에서 보면 가수들 노래 부를 때 다 새까맣고 이제 환하게 그 가수만 동그랗게 비치는 그 잡아주는 조명 있잖아요. 서치라고 그러나요? 그게? 그 조명은 옛날 오락실의 스틱 같이 생겼어요. 그걸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J를 쫓아다니는 거죠, 그걸로. 그러다 보니까 발라드 타임 끝나고 발라드 타임하고 일반 타임은 자동으로 해놓으면 되는데 저는 조명기사가 무조건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오픈 타임에 뭐를 했냐면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 아시죠? 포장지 양면이 이렇게 반짝이로 되어 있는 그 포장지 그걸 제가 잘게 잘라가지고 손에 한 움큼을 들고 있다가 제 오픈 음악이 발자국이 저벅 꽝 하면은 그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리 위로 던져요. 그럼 그 서치가 딱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떨어지거든요. 그게 제 오픈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반짝하면서 떨어져요, 그게. 근데 그날도 음악 딱 틀어놓고 저벅 꽝 했는데 조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깜깜한 곳에서 그 반짝이를 던지면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명기사랑 가끔 사인을 주고받아야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는 곳에 조명실이 거의 있습니다. 조명실 딱 봐도 조명기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눈인사를 했는데 저는 기분이 완전 상해버려서 발라드로 다시 바꾸고 제 뒷타임 DJ한테 체인지를 해요. 저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죠. 삔또 상했으니까. 지배인이 대기실로 막 급하게 쫓아서 묻더라고요. 뭔데?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조명이 안 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성질이 났죠. 제 타임 다 망쳤으니까. 그때 지배인이 조명실에 올라갔다 오더니 웨이터분들한테 무전을 치더라고요. 조명기사 찾으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지배인님이 울산 분이니까 걔 안 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전으로 어떤 웨이터가 조명기사 주방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무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지배인하고 저하고 주방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주방 냉장고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임마 나 미친나 뭐 하는 기고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방 이모가 지금 건들지 말라고 많이 놀랬다고. 그래갖고 물도 먹이고 조금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지배인님하고 저하고 룸에 들어가서 조명기사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조명을 수동으로 바꾸려고 자동을 끄려고 하는 순간에 무대에서 제 등 뒤로 뭐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스모그를 좀 많이 뿌렸나 싶어갖고 자세히 보니까 웬 소복을 입고 있는 긴 머리 귀신이 제 등에 가슴을 바짝 붙이고 자신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조명에 손을 대는 순간 인상을 쓰면서 자기 쪽으로 올듯하게 몸을 틀더래요. 조명기사가 손을 이렇게 조명 스위치에 손을 떼니까 다시 제 등 뒤로 바짝 붙어있고 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인상을 쓰면서 자기 쪽으로 또 오려고 하고 그 순간 딱 느낌이 오더래요. 조명 바꾼 순간에 난 죽는다. 그래서 조명이고 뭐고 다 놓고 주방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수없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짜증나게. 그랬더니 지배인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저 옛날에 새우잡이 뱉었다가 그것도 머리 나빠가지고 쫓겨났다고. 그 양기를 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 타임 건너뛰고 일을 마쳐요. 다음날 이제 저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출근했는데 조명기사가 인수인계고 나발이고 어제부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람 구할 때까지 웨이터들이 조명을 봅니다. 근데 클럽 웨이터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클럽 내부에는 조금씩 다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원래 무대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다 보면 별의별 손님부터 다 보이거든요. 의자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어요. 테이블끼. 그러면 등받이에 팔을 걸고 있던 사람이 뒤 자리에 지갑을 꺼내는 소매치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조명에 매달려 있는 사각 관이에 가끔 쥐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이런 게 다 보여요. 근데 그날 손님들 한참 춤추고 있는데 조명 위에서 머리로 쥐가 한 10대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한 번에. 저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반전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에 쥐 맞은 사람은 뒤돌아서 뒷사람 째려보고 춤추다가 자기 쳤나 싶어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쥐 밟은 사람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다음날 출근하면 대기실에 있는 튼튼한 옷걸이가 넘어져 있고 웨이터는 돌아가면서 당직이란 걸 하거든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할 거 다 해놓고 잠깐 쉰다고 이제 소파에 누워서 잠들면 가위 눌리고 여자 손님들끼리 병 들고 싸워서 경찰서 가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그러다가 한번 남자 손님 2분이 오셔서 룸으로 들어가길래 순번이 웨이터가 따라 들어가서 주문을 받았대요. 간만에 양주 팔았다고 좋아서 세팅 다 해주고 크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몇만 원 팁을 주더랍니다. 기분 좋게 팁 받고 그 자리에서 호주머니에 넣고 90도 인사하고 나오자마자 호주머니에 팁을 딱 꺼내려고 했는데 팁이 없더래요. 근데 나오자마자니까 바로 뒤를 돌아가고 복도를 봤죠? 근데 없더래요. 이거 안에서 넣다가 손을 빼면서 빠졌구나 싶어갖고 노크를 하고 다시 들어가요. 근데 손님들이 없더래요. 방금 나왔는데
춤추러 나왔나 싶어도 아니 자기가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오줌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뭐지? 이래갖고 뭐에 홀린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양주 세팅하고 그 자리에 술을 따가지고 한 잔씩 손님한테 따라줬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따라준 술병은 비었나 그랬고 쳐다봤더니 잔이 빈잔이더래요. 그래갖고 아 술은 마시고 없어졌네? 라고 하는 찰나 술병이 껍질도 안 벗긴 새 거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홀렸던 거예요, 이 웨이터는. 그래서 그 웨이터는 자신이 세팅했던 양주하고 과일 한주를 다 챙겨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날 조퇴를 하고 퇴근을 해요. 그러다가 음악을 틀던 DJ들은 음악이 꺼져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갑자기 똑딱이 스위치인데도 그게 손이 닿지 않는 뒤쪽에 있는데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손님들은 인상 쓰고 DJ 보면 쌍욕하고 뭐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다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새 조명기사를 구했는데 대학생이 왔었어요. 낮에 학교 다니고 밤에 아르바이트 일을 한다고 그렇게 웨이터들이 돌아가면서 조명을 가르쳐 줍니다. 일반 DJ는 그냥 여기는 써있는 자동 누르면 되고 발라드 타임엔 이 버튼 누르면 되고 뭐 라이브 타임엔 수동으로 해갖고 스틱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스모크 버튼이 이거고 다 알려줘요. 제법 잘하더라고요. 이제 대망의 제 타임이 왔습니다. 발라드가 나오다가 거의 끝날 무렵 저하고 눈인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저벅 꽝 했는데 또 조명이 안 들어옵니다. 조명실 딱 쳐다보는데 조명에서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요. 화장실에 나오면서 일 못하겠다고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바로 그날 첫날에. 왜냐고 지배인이 물어보니까 앞에 그만둔 조명기사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제 등 뒤에 계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때 다들 진짜 뭐야 이거? 얼굴만 멍한 채도 뭐야? 왜냐면 원래 있던 조명기사하고 대학생이라고 새로운 조명기사 접점이 없어요. 아는 사이도 아니고 똑같은 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 끝나고 새벽 시간 돼지머리도 올려서 제스상 차려놓고 클럽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 술 따르고 절을 하고 정성껏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만둘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야, 네. 말씀 진짜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첫 그때보다는 지금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포츠카 타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자, 제가 시참을 하게 되면 각 도시를 다 돌아다닐 거예요. 원래 디젤한 직업이 그렇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친절한 제수씨입니다. 이번 도시는 포항으로 좀 날아가 볼게요. 아이고, 예. 대략 30년 전 일이고요. 포항에서 이제 나이 좀 있으시면서 그 당시 클럽 일을 하셨다거나 클럽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트클럽 이름은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일했던 클럽에서 정우성이 데뷔한 영화 비트를 찍었던 그 클럽이에요. 포항 클럽에서 일을 들어갈 당시에 원래 먼저 일을 하고 있었던 후배 한 명 있었어요. 그의 이름 똘비라고 좀 할게요. 똘비는 제가 포항으로 일 들어오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통성명을 하고 똘비가 말씀 낮추시라고 해서 편하게 똘비하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똘비는 그 당시에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똘비가 저에게 말하기를 형님 3일 후에 저희 집에서 식사 함께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전에 똘비랑 같이 일하던 동생들한테 귀에 딱지가 생기고 제가 들었던 얘기는 똘비가 동거하는 여자, 즉 재수씨죠, 재수씨. 흔히 남자들은 정식으로 결혼을 안 했어도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 재수씨, 형수님 그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예. 그 똘비 재수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천사도 이런 천사가 없다. 미모면 미모, 내조면 내조. 진짜 뭐 결혼은 뭐 재수씨 같은 여자랑 해야 한다. 뭐 클럽에서 같이 일하는 DJ를 생일 다 챙기고 가끔 집으로 불러서 밥 먹이는데 뭐 음식 솜씨도 끝내준다. 그러니까 뭐 여자한테 할 수 있는 칭찬이야 칭찬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재수씨가 클럽에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그날이 똘비가 자기 집으로 밥 먹자고 초대한 전날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수씨 일행 테이블로 똘비가 불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수씨를 처음 봐요. 근데 정말 미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의도 발라요. 저를 딱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오빠, 똘비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일 일 끝나시고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뭐 매일 사드시면 뭐 질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아유 이날은 뭐 이렇게 통성명하고 농담 좀 하고 뭐 하게 마무리를 해요. 이제 속으로 똘비 이놈 진짜 여기서 잘 만났다 이런 생각도 하고 다음날 일 끝나고 똘비하고 저하고 포함해서 6명이 이제 똘비네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진짜 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더라고요. 뭐 갈비에 잡채에 뭐 밑반찬에 미역국에 뭐 없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이걸 제수씨가 혼자 다 한 거냐 물었고 뭐 밑반찬은 저 반찬 전문점에서 이렇게 사오고 나머지는 다 했다. 뭐 그래서 네. 아 대단하다 칭찬하고 맛도 진짜 끝내줬어요. 진짜 계속 먹은 거예요. 배가 터지면 먹고 커피까지 먹고 야 똘비야 너 제수씨한테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갖고 흠잡을 곳이 없더라고요 제수씨가. 그렇게 잘 먹고 그날은 그냥 돌아옵니다. 아 그리고 애들이 침 마르도록 똘비 제수씨 칭찬한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요. 근데 한 달 동안에 제수씨는 2-3번 더 저희 클럽에 친구들하고 놀러 오고 뭐 똘비랑 같이 가서 제수씨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걸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집으로 또 식사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음식이 맛있었으니까 거절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가요. 그때 같은 그 멤버 6명이 그대로 갑니다. 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더라고요. 슬슬 먹으려고 할 때 제수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으니까 드시고 부족하신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신나게 먹었어요.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동생 하나가 똘비한테 똘비 형 평소 화장실 들어간 지
한참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포함 다른 애들은 밥 먹는다고 까마귀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생각나요. 아, 맞다. 샤워를 하시나? 아니, 음식 차려주고 부족하면 말씀하시라고 한 제주씨가 우리가 거실에 버젓인데 샤워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변비가 심하신가? 그렇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똘비가 아이씨 하면서 주방으로 가서 부엌 칼을 들고 화장실 뛰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진짜 멍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칼의 용도가 화장실 문 그 옛날 동그란 손잡이 달려있는 그 문을 문과 문틀 사이에 걸쇠 부분에 칼을 넣어갖고 문을 쑤셔서 열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봤어요. 문 틈에 무수하게 긁힌 칼자국들. 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하더니 화장실이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밥 먹던 애들한테 눈치를 줘요. 네. 그냥 쳐다보지 말고 밥 먹으라고. 아, 그렇잖아요. 여자가 화장실에서 안 나와서 억지로 열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똘비가 근데 갑자기 제시 이름 막 부르더라고요. 흔들면서 막. 그때는 누가 먼저랄 것 없듯이 다 화장실로 시선이 간 거예요. 그때의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거기 화장실은 변기 바로 옆에 수건 넣고 하는 진열장이 있었고요. 네? 옷도 다 입은 상태에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화장지를 돌돌 손으로 말면서 바닥에 풀어헤쳐놓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화장지를 몇 개 썼나 모르겠어요. 바닥에 풀어놓은 화장지 때문에 제수씨 발목이 보일까 말까 했을 정도니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안 하면 죽인대. 죽고 싶지 않아. 나 어떡해. 계속하래. 죽인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그때 똘비가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면서 흔들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무섭고 소름 돋고는 둘째 문제고 똘비 입장에서는 보이기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자고 그래요. 제가. 애들 데리고 나오면서 똘비야 제주씨 잘 챙겨라 하고 그 집에 전부 나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애들이 소곤소곤 지들끼리 뭐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우리 멤버들 중에 생일이 한 명이 있었어요.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하는데 제주씨가 또 왔더라고요. 케이크하고 생일인 친구 선물을 사서. 그래서 아무 일 없지 뭐 그렇다고 티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웃으면서 다들 즐겁게 놀고 제주씨가 며칠 전에 죄송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만간 또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와 제주씨 맛있는 음식 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하면서 장난도 치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그로부터 한 두세 번 더 제주씨한테 식사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벌어지는 날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저도 당연히 가기로 했었는데 똘비 집에 식사 초대를 받는 날 갑자기 대전에 제가 본가가 대전이에요. 본가에 계신 아버지가 집에 좀 다녀가라는 전화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애들만 보내고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대전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다음날 일 시작 전에 대전에서 다시 포항으로 갔는데 제가 숙소에 도착해서 애들이 다 일어나 있길래 야 어제 밥들 잘 먹었어? 라고 묻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한 명은 놀래서 약 사 먹고 한 명은 뭐 똘비 집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이후로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나머지 애들도 다 놀래갖고 난리고 제가 또 애들한테 물어봐요. 왜? 또 화장실 몇 통 썼더나? 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뒤에가 문제였답니다. 그때가 똑같은 상황이었대요. 화장실을 또 몇 개를 바닥에 풀어놓으면서 죽인대. 난 죽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하래. 안 그러면 죽인대. 이 말을 계속 하더래요. 와, 예. 그래갖고 똘비가 어깨를 잡고 흔들다가 겨드랑이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지켜본 애들이 똑같은 느낌을 받은 대로 설명하자면 발목에 줄을 매달고 천장에서 확 당기면 다리 쪽부터 쫙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미끄러지듯이 90도 다리가 그대로 올라가더래요. 양 어깨하고 뒤통수 부분만 땅에 딱 닿아있고 그대로 뭔가 다리는 천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딱 서버린 거예요. 인위적인 힘이죠. 절대 누가 할 수 없는 힘이죠. 그렇게 끌려 올라가는 걸 전부 본 거예요, 애들이. 애들이 신발도 못 신고 들고도 막 나왔대요. 그래서 애들이 설명하는데 그 행동은 진짜 체수 선수도 못할 거라고.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날은 똘비는 쉬고 일을 못 나왔어요. 그 다음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씨는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똘비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수 씨 할머니가 무당이었답니다. 그래서 원래 재수 씨가 무당이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아파서 앓으면서도 자기는 죽어도 무당을 안 하겠다고 계속 버텨왔대요. 아이고. 이틀 전 그 사건 이후로 정신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고 며칠이 지나서 똘비하고 재수 씨는 헤어집니다. 그 문제로. 예. 네. 지금도 그 재수 씨는 받아들이고 무당이 되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아니, 그런 장면을 목격했으면 진짜 이거는 머릿속에서, 뭐지? 하면서 네.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게 그냥 희귀했대요. 너무 희귀했대요. 그렇지. 왜냐면 그냥,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건데 네네. 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와. 그냥 이거는 딱 그냥 표현을 하면은 발목을 묶어놓고 그냥 한 두세 명이 한 번에 확 잡아당기면 쫙 빨리 올라가는. 맞죠. 그렇게 올라가더래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기겁을 한 거예요. 또 그런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셨나 보다. 네,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DJ 캣님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네. 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비결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제가 다 뭐 경험을 했던 것들이라서 네네네.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시참 때는 아마 엄청나게 센 게 나갈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자꾸 사람 기대하게 만드시는데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말입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겪었던 공포 네. 중에 가장 센 공포가 다음 시참 때 꼭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DJ 캣이라는 또 그 닉네임이 공포판에 길이길이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DJ 캣님?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오늘도 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니,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샌드님이 생각이 나는데 전혀 달라요. 샌드님은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안에 유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분은 공포로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 좀 치중을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공포 느낌을. 그래서 느낌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DJ 캣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겠지만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